얼반의 승리, 그 나머지도 다음으로 이월할 뿐. 패배는 없습니다. 먼저 서당계에게 감동을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의 전당대회를 기억하겠습니다. 조직이란 구조물에 붙어있던 마지막 찌든 때를 차마 다 벗기지 못한 아쉬움이 아니라 구린내의 진원지를 알아버린 바람이 되어 달날에 각이 나는 풍월로 기억하겠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너무도 무도했고 너무도 잔인했던 그 말들과 행동들을 서당계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 대안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성스러운 광장에 불공정과 불합리의 오물을 투척하고도 아무 일 없듯이 잊어달라는 그 말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끄떡은 없었지만 다시는 쓰러지지도 넘어지지도 않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정청래 전 당대표가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한 1인 1표가 우리에게 유일한 최고의 무기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반드시 사수하고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2년 후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멋진 칼춤을 출 수 있도록 잘 갈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김민석의 마지막 연설에서 서당계는 숙청의 피비린내를 맡았기에 더욱 비장하게 전투 의지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들으시고 스스로 의미를 판단해 주세요.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 가짜 당원의 경선 농단은 반드시 뿌리를 뽑겠습니다. 시인의 이야기처럼 껍데기는 가라. 가짜 당원에겐 조용한 퇴장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가짜 당원, 경선농단, 껍데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용히 퇴장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당계의 귀에는 조용하게 빨리빨리 퇴장들해, 이게 신호야, 이렇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천과 호남에 1년 전부터 심어놓았던 가짜 당원들에게 내리는 퇴장 명령. 이제 우리가 당대표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서당계가 왜 김민석의 연설을 증거인멸을 위한 퇴장 명령이라 여기는지를 서당계보다는 몇십 배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신 정치십당님의 분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튜브 세계를 유랑하는 서당계가 볼 때 최고의 분석이었다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중요 부분만 편집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희망회로 돌리면서 박갈이 하지 않으면 다음 부울경에서는 정청래가 이기겠지만 크게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 제주, 인천, 특히 인천에서는 크게 질 것이며 호남에서 대패할 것이다. 대신 경기, 서울에서 만에 정청래가 1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호투표 룰에 따라 2위 김민석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권리당원의 수가 110만에서 155만이 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2주일 전 충청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이미 올리셨던 분석 영상입니다. 마치 예언서 같은 영상이죠. 작년 8월경 권리당원 60만 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조승래 사무총장의 발언입니다. 지난 6월에서 8월 석 달 정도에 한해 60만 명 정도가 늘었다. 종이로 30만 명이 안 되는 분들과 온라인 입당자까지 해서 60만 명 정도가 늘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광주 전남 지역이었습니다. 광주 시당에는 15만 장, 전남 도당에는 30만 장의 권리당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 지난 20년간 위기 때마다 노통, 문통, 잼통을 구하려고 순수한 의도로 늘었고 그 결과가 110만 권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태평성대가 도래해 오히려 정치권 관심이 떨어질 때 그의 절반인 60만 명의 권리당원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 이들은 동원된 사람이라 자발성이 떨어져 사실상 거수기입니다. 이들을 동원한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고 특히 호남 의원들이며
그 의원들의 목표는 6.3 지방선거의 4사람 공천이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중 4사람이 많아야 계속 의원직을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6.3 지방선거 지역 경선은 2026년 2월에서 3월경 이뤄질 것이니 투표권을 갖게 하기 위해 6개월 전인 2025년 8월경부터 이 거수기들을 대거 권리당원으로 입당시켰던 겁니다. 자발적 의지도 없는데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6개월 이상 내게 했다. 그렇게 지방선거를 치렀고 호남 의원들은 4사람 꽂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입당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은 당비를 계속 내면서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무려 45만 명이나 증가시킨 겁니다. 자, 이들은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수기고 앞으로 이들을 조직 당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예술적인 분석이 펼쳐집니다. 자, 그럼 충청권 조직당원의 투표율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작년 충청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는 11만 정도였는데 이번 충청권 선거인단은 17만 정도로 늘었기에 충청권 조직당원은 6만 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충청권에서 5만 6천 명이 투표했는데 이번 충청권에선 6만 8천 명이 투표했습니다. 작년에 투표한 권리당원이 어제도 똑같이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조직당원은 1만 2천 명이 투표한 것입니다. 6만 명 중 1만 2천 명만 투표했으니까 조직당원의 투표율은 20% 정도입니다. 자, 이걸 이번 선거의 판도를 호남권에 대입해 볼게요. 작년 호남권 선거인단은 36만이었는데 이번 호남권 선거인단은 51만으로 늘었습니다. 호남권엔 조직당원이 15만 명이란 얘기고 조직당원의 투표율은 20%라고 보면 이번에 호남권에서 투표할 조직당원은 3만 명입니다. 3만 표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만약 호남 의원들이 이 조직당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면 이 숫자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110만 권리당원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위기 때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기도 아닌 태평성대였던 작년 8월에 무려 45만 명의 거수기들이 월 1,000원씩 내며 무려 1년간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하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구조가 바뀐 겁니다. 자발적으로 들어온 인간 110만과 비자발적인 기계 45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충청권 결과를 보니 조직당원 투표율은 20%로 추정되고 이걸 지역별로 대입하면 충청권에서 1만 표가 이미 소진되었으니 앞으로 나머지 8만의 조직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의원들이 이거를 독려하면 그 투표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110만 구조에서의 판세 분석으로 희망회로 돌리지 말고 45만 조직당원이 포함된 155만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겨야 했던 충청권에서 졌습니다. 이것은 선방이 아니라 복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당원들이 폭증한 지역인 호남과 인천 지역에서의 결과는 매우 암울할 수 있다는 복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울경에서 이겨도 다음 주 인천에서 질 것이고 그 다음 주 호남에서 질 것이다. 경기 서울에서 만회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허들인 선호 투표제를 넘지 못해 정청래가 1등이 되어도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마디로 정청래는 0에서 출발하는데 김민석은 플러스 9만에서 시작한 게임이라는 것이고 이 구조에서 정청래는 과반을 넘지 못합니다. 이 분석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단계 역시도 틀리길 바랬으나 그리 되지는 않고 정치십당님의 분석대로 판세는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어제 결론적인 분석을 올리셨습니다. 이 또한 걸작입니다. 오늘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을 끝으로 당원 투표함이 모두 열렸습니다. 결과는 김민석 49.91%, 정청래 41.51%로 월요일 전국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남았지만 당대표는 김민석이 확정적입니다. 조중동 할 것 없이 모든 언론들이 밀고 집권 1년 된 정권이 800조 황금 시대로 미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의 조직표가 총 가동됐는데도 과반을 넘지 못하고 6만 4천 표 차이로 이겼다는 것은 김민석이 패배한 선거입니다. 김민석에겐 최소 9만의 조직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8월에 60만 장의 권리당원 신청서가 민주당에 쏟아졌고
그중 45만 명이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기존 A그룹 80만 권당과 B그룹 권당 플러스 거수기 권당 총 75만 명이 맞붙은 선거였습니다. 저는 교회와 같은 종교 조직이 동원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선 제 영상에서도 작년 여름 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당원 모집이 대거 이뤄졌다는 제보의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뜬금없이 신천지 타령을 했던 겁니다. 그 45만 거수기 권당을 향해서 정청래는 신천지야, 너희의 적이야, 투표해야 할 이유를 발신했던 겁니다. 즉 교인들의 신천지 혐오 정서를 이용했던 거죠. 그런데 전당대회 초기 충청권에서 이들의 낮은 투표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충청권 투표율과 지난해 충청권 투표율을 비교해 보니 이 거수기 권당 45만 명의 투표율은 대략 20% 정도로 추정됩니다. 20%라는 낮은 투표율이 확인되자 친석계는 일제히 100% 당원 투표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미투표자에게 투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보완 투표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친석계 또는 정부가 교회 조직과 손잡았다는 근거는 김민석의 뜬금없는 신천지 타령이고 100% 당원 투표 현수막이고 미친 보완 투표권 요구입니다. 자, 김민석은 최소 9만의 조직표를 안고 뛰는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김민석과 정청래의 차이는 6만 4,500표에 불과했던 거죠. 따라서 이 조직 선거의 실체를 알고 있을 사람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이 졌다고 볼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모든 사람은 김민석의 승리라고 보겠지만 그 속사정을 모두 알고 기획한 이재명만큼은 김민석의 패배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막판 김용 몰아주기 행태를 보니까 이재명의 내리에는 김민석을 향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의심이라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악 욕구 차원에서 이재명은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배신 차원에서 김민석은 한동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유난 갈등이 그들의 미래입니다. 최소 9만 조직표를 빼고 나면 다른 모든 지역은 정청래 단심을 선택했지만 호남은 명석 갈등을 선택한 겁니다. 민주당의 80만 A그룹이 향후 6년간의 정치적 암흑기에 접어든 이때 저는 앞으로 우리의 집단지성을 지키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정치10단 구독과 가입은 건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고수가 바치고 있는 민주당은 참 복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당계가 그 일조의 작은 힘이지만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김민석이가 이 조직당원들의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본다면 서당계는 사냥개로 변신해야 되고 신천지 세력으로 덮어씌우려는 공작도 막아야겠네요. 동참을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서당계가 되겠습니다.